국내 맥주 점유율 1위 카스입니다. 내일부터 작은 캔 가격이 2,500원으로 11% 오릅니다. 진라면 한 봉지 가격도 790원으로 10% 인상됩니다. 좀 겁나죠. 그냥 그전 같으면 뭐 한 5만 원이면은 충분히 좀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10만 원 가져야 과일도 좀 사고. 라면, 맥주뿐만 아니라 커피와 빵, 냉동만두, 아이스크림까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내란 사태 이후인 올 초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석 달 사이 가격을 올린 기업만 40곳에 이릅니다. 주로 1위를 하던 업체가 이제 가격을 인상을 단행하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을 했어요. 또 외식 그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봉지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2주 전 가격을 올리자 오뚜기가 뒤를 이었고 냉동만두 역시 CJ 제일제당에 이어 동원 F&B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가 지난 1월 말 가격을 올리자 연이어 가격을 인상한 커피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업계는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재료 값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밀과 대두, 식용유 가격은 1년 전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해졌습니다. 특히 K푸드 인기로 지난해 식품업계 영업이익은 대체로 개선됐는데도 가격을 올린 겁니다. 최근에 올해 하반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걸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을 올려서 이익률이라도 확보하는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런 부담이 다 국민들한테 가게 되겠죠. 전국 혼란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가격 인상 경쟁은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장 초반부터 내리막을 타며 2,5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결국 3% 급락 마감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올 초부터 조금씩 회복됐다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4% 가까이 내렸고 SK하이닉스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틀 뒤 윤곽을 드러낼 미국발 상호 관세 예고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는데 관세 압박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고요. 수출 비중 그리고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이 하락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오늘 하루에만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과 대만 증시 역시 4%대 폭락하며 관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관세율을 정하는 상호 관세 대신 모든 교역국에 20%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우려를 더 키운 겁니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 첫날 거래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에도 공매도가 빈번했던 2차 전지와 바이오주는 오늘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72.9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한국 원화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세 슈퍼위크라 불리는 이번 주가 향후 우리 금융시장 향방을 좌우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추경을 논의하자며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언성만 높였습니다. 왜 대통령 호칭 빼고 윤석열이라 부르느냐, 내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라, 설전을 벌인 겁니다. 급기야 국회의장이 그만 좀 하라고 뜯어 말리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추경 편성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양당 모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부터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란 사태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의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헌재가 서둘러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면서도 마 후보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흔여기에 집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돌연 윤 대통령 호칭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후 민주당이 내란 옹호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받으면서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며 우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정정해 주시죠. 자,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여야 논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산불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안대로 10조 원이라도 우선 투입하자고 맞섰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